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은입니다. 결혼에만 주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혼에도 주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각자의 사연만으로 치열하게 이혼을 치르는 부부들에게 이혼 주례를 하는 판사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정현숙 판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혼할 때도 주례가 필요하다. 이혼 주례 원래 있는 말인가요? 네, 이혼 주례는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서 저희 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아내와 남편을 두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거 맞냐 확인을 하고 이제 서류들을 교부를 하는데, 그 절차를 두고 가정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혼 주례한다라고 그냥 이제 이렇게 희자하는 말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책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제가 우리 당사자에게 하는 말이 꼭 이혼식에서 내가 주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모든 과정, 제가 이혼 소송 중에 관여해서 말하는 모든 과정을 이혼 주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에 다양한 미디어에서 이혼에 대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또 이제 10쌍 중에 3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판사님이 체감하기에도 그 정도인가요? 네, 요즘 저희 가정법원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1년에 그 이혼 소송과 협의 이혼을 다 합치면 판사 한 명당 600~700건 정도를 600~700건 정도요? 네, 그거 넘어설 것 같아요. 1000건 가까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이런 부부들의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결혼을 하고 4년 이내에 찾아오는 이런 부부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가장 이혼을 이렇게 빈도가 높은 그 시기는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4세, 5세 정도 그 어린 시절, 집중 육아기 때의 갈등이 가장 많고요. 그럼 육아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둘 다 아내와 남편이 다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 둘 다 너무 힘든데 또 응애응애 하는 아기가 있으니 이 얘기를 또 이제 봐야 하는데, 퇴근이 아니고 다시 육아가 시작되는, 집으로의 출근이 시작이 되니까 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녀를 또 양육을 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때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그 힘듦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투, 말투,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혼 사건을 좀 다루다 보면은 정말 황당한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황당한 일도 많고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네. 분노가 쌓이는 일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이입이 좀 되시던가요? 그렇죠. 특별히 감정이입이 되는 사건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다 보니,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 하나도 엄마가 이제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아이들, 걔들은 7세, 5세 아주 어린 애들이었어요. 앉혀놓고는 비디오를 찍습니다. 찍으면서 네. 엄마가 밤중에 나간 거 알고 있었어? 아빠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 이제 5살 이제 여자 아이는 난 몰라요 하는데 7살 남자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의 영상을 증거라고 법원에 제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판사들도 앉아서 웁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울고. 너무 불쌍하니까요. 그죠. 그 아이가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아동학대예요. 정서적 아동학대. 이제 뭐 이혼 사유는 사실은 부정행위니까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투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 게 좋을까 해서 이제 가사 조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의 그런 이제 조사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엄마 아빠나 대리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재판장만 딱 확인할 수 있는 열람 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제한 보고서를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빠가 낸 증거에서는 분명히 나는 엄마랑 절대 안 살 거라고, 아빠랑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다, 우리 낳아놓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엄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난 아빠랑 살 거라고, 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열람 제한 보고서에 보면 엄마 진짜 너무 보고 싶다고, 어젯밤 꿈에도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 안았다고,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사랑한 건 너무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는 이해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고함을 많이 질렀어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가 좋다고 나간 건 잘못됐지만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랑 살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저는 아빠랑 살게요. 왜냐하면 나마저 엄마랑 산다고 아빠를 떠나면 아빠가 너무 불쌍하니까요. 요즘에 이제 또 등장하는 말이요,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한 황혼이혼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셨던 경우가 그 남편이 86세, 네. 아내가 82세. 근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대부분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요. 할아버지는 이혼 소송을 당하시는 입장이 대부분 케이스고요. 황혼 이혼에서. 그러면 아내는 원하고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 이 거의 레파토리가 동일합니다. 아내들은 참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참고 이제는 난 못 살겠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고, 할아버지들은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죽을 때 다 돼서 이제 와서 이혼하냐, 뭐 아무것도 이제 시키지도 않고 바라는 것도 없다, 이제 호적 관계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자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그냥 정리를 하고 싶대요. 그게 이제 딱 그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나로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뭐 이혼하셔야죠. 나로서 살고 싶다는데. 판결 내리시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경우가 있나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는데, 그 젊은 남편이었는데요.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의 사업체를 아내가 이제 격리 업무를 하면서 남편 회사의 돈도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없었지만 이 사업체에 횡령했던 금액들이 있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다투고 있으니까 아내가 남편의 어떤 사업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을 막 계속 서면을 내면서 다투어요. 이혼 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감정이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의 서면을 보면서 더 분노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하다니. 이제 그 소송 중에 이분도 이제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저렇게 부도덕하게 사업을 하니까 저런다라고 또 소매를 냈더니 남편이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하던 그가 손을 떨면서, 내가 자살 시도를 한 거는 저렇게 사랑했던 저 여자가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인데, 나의 자살 시도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그런 곤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길래, 제가 법정에서 그런 것들 필요 없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소송은 끝나게 되어 있고 소송 끝나고 이제 사업도 잘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같이 끝까지 합시다 하고 저희가 뭐 소송 워낙 사건이 많아서 한 사건에 3분 이상을 이렇게 이제 주기가 어려운데 거의 10분 가까이를 그와 이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달 뒤에 잡은 기일에서 그는 오지 않았고 결국 그는 그의 뜻대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죠. 이혼 소송 폐단의 최극단의 사건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또 부부 생활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도 키우고 계신가요? 네. 워킹맘 네. 힘드시겠어요. 제가 연수원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수원 2년 차 때 이제 아내로서의 삶도 20년 차, 판사 20년 차, 그다음에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셋?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첫째, 둘째 18개월 터울로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랑 엄청 싸웠어요. 그때는 정말 저도 이혼 가방을 쌌죠. 그때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밀양지 법원으로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서 남편이랑 떨어져서 살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네. 친정 엄마가 이제 밥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봐주시고 너무 좋은 아내가 집에 있고 저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남편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은 또 떨어져 있으면서 아내가 같이 살 때도 애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혼자서 얼마나 애 둘 키운다고 힘들까 하면서 서로 측은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가방이 이제 해체가 되고 네.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제가 아마 밀양 지원으로 발령이 안 났다면 저랑 남편도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뭐 굉장히 대단할 것 같고 대단히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 그와 그녀도 그의 가정도 문 열고 들어가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갈등을 겪으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살 것 같은 우리도 이렇다.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힘을 내시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는 건 다 똑같으니 네, 힘을 네. 내면서 살자. 네네네.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힘든 일도 함께 버티면서 더 끈끈해지는 게 또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